예, 이렇게 오늘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이유는 감찰 무마의 윗선을 밝히기 위해서일 텐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과 정권의 실세들이 참여했다는 이 문제의 단체 대화방, 이 텔레그램을 두고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이 단체 대화방 자체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감찰 무마 부탁한 윗선 누굽니까? 혹시 청와대나 여당 인사로부터 감찰 무마 부탁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맞으셨습니까? 유력 인사들하고 연락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당시 직함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4명 이렇게 있는데 청와대 감찰반에 뜰 채 친문의 시한봉탄이 잡혔다. 뭐 제목이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긴 합니다. 저 이도원 의원님. 네네. 청와대는 단체 대화방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 비밀 대화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 같더라고요. 2017년 10월이죠.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수사를 하는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재수 국장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하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인사 얘기를 한 자료가 들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도 한국당 의원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아마 지금 검찰이 이미 당시에 포렌식 결과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일단 부인을 했는데 예. 아마도 그런 류의 자료는 있는데 그 자료의 성격이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화방의 구성원이라든지 얘기를 한 취지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창성동 결과를 1년 만에 다시 압수수색한 것도 그렇죠. 그런 연유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최초에 이 감찰을 했던 감찰 반원들이 자료를 두고 나왔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를 했더니 이 인사 청탁 단체 대화방이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다시 한번 궁금증이 드는 이유가 당시에도 대가성으로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감찰을 무마해졌다라는 건데 당시 애초에 어떻게 덮어졌는지 과정도 참 이 단체 대화방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나오게 된 과정은 사실 최근에 특감 반원들을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휴대전화도 받고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당시에 저기 포렌식 해가지고 쭉 텔레그램에 있었던 거를 쭉 엑셀로 정리를 해놨던 것이 그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감찰반원들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유재수 국장이 어떤 금품 수술하고 뭔가 이 비리를 저질러는가 이런 집중돼 있었지 여기에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집중적으로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농단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왜 집중을 안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이유는 인사에 개입한다고 하는 거는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누구누구를 어디에 앉히자 하는 거는 여기서 논의를 했다고 할때도 한참 시간이 흘러가서 실제로 앉힌 건지 그리고 그 앉힌 것 자체가 과연 부당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능력대로 잘 된 건지 이거 자체는 특감반원이 개인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혹시나 인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혹시 돈 받은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은 집중을 했겠죠. 그러나 인사농단, 금융의 인사농단 자체를 이분들이 바로 집중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내기는 당시로서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러나 검찰이 이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확실히 여기서 인사청탁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확실히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거기에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인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때 여기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그대로 됐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저기 있는 분들이 금융에 인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왜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당시에 거기서 인사를 해야 됩니까? 금융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지금 현재 검사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고 윤경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렇죠.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분들이잖아. 이런 분들이 금융위에 있는 여러 인사들과 같이 논의를 사전에 했구나 하는 것들을 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비밀 대화방 텔레그램이 지금 이 감찰 무마건의 핵심 증거, 스모킹 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이 화면 좀 같이 보시죠. 단체 대화방이 자체가 없었다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열린 인사추천이 와전된 것이라고 청와대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친문 핵심까지 이제 조만간 이 감찰 무마건에도 소환이 될 텐데 만약에 이 단체 대화방에서 인사청탁, 무마 윗선이 몰박해졌어요. 그럼 이거 검찰에 역풍 부는 건 아닌지. 근데 이거는 뭐 단순히 단체 대화방 문제가 아니라 단체 대화방 입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만약에 다 밝혀져도 개인 비리입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일이 좀 걸려있긴 하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개인 비리예요. 가족 문제고. 근데 이거는 유재수 감찰 중단, 그 다음에 인사 개입,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오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의혹. 이거는 청와대 민정라인, 만약 의혹이 더 밝혀지면 민정라인이 주직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의 권력 사유화예요. 굉장히 무시무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검찰이 했던 의혹들이 전부 다 진실로 드러나면 이건 친문 핵심들 줄줄이 소환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사법 처리에다가 대통령까지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게 아니라 검찰이 이렇게 막 수사하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해봤더니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고 관련자 진술 다 했더니 별로 나온 게 없더라. 그럼 이건 정말 조국 전 장관 사태와는 다르게 검찰이 받는 타격은 이거는 이만저만일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핵심이 이 청와대 권력이 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 자체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이건 결국 이제 검찰이 청와대 공격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이게 사실은 청와대와 검찰의 일종의 대립안의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누구 하나는 이건 정말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청와대 압수수색의 출발점이 된 핵심 증거 스모킹건, 친문 인사들과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밀 대화방 텔레그램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